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말로 친일 논란에 휩싸인 극우 만화가 윤서인은 큰 돈을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그가 그간 보여준 폐악질 수준의 악행에 대가를 묻게 됐는데요. 8,300명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임인 광복회에서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씨는 이참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뼈저린 자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윤 씨가 치러야 할 반성과 참회의 비용이 엄청난데요.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업자득, 자신이 뿌린 대로 걷어가는 거죠. 광복회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8,300명인데요. 1인당 100만 원씩 총 83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 윤 씨는 정신이 어질어질할 겁니다. 83억 원, 작은 금액은 아니죠. 평생 만화를 쉬지 않고 그려도 못 모을 돈인데요. 윤서인 씨, 파이팅 하십시오. 이 문제는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저희들 광복회로 연락이 와요.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존중해서 일단은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걸로 의견을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놓는 거를 결정을 이번 주에 하고, 고소장 문안이나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이제 그 정철승 변호사도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이거든요. 저희들이요,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후손, 또 단재 신천생 후손, 몽양 영원영생 후손, 그런 후손들이 모여 있는 전체 후손 중에 모이는 단체가 광복회거든요. 광복회원이 전국에 8,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8,300명이 1인당 만약에 100만 원씩으로 이렇게 우리가 위자료를 요구하면 이게 83억 원이 됩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광복회로 연락이 온다.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일단 법적 조치를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소 여부는 이번 주에 결정한다. 독립운동가 후손 정철순 변호사 등이 모여 고소장 문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소송 금액으로 83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는 광복회원이 전국에 8,300명이다. 1인당 100만 원씩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면 83억 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거 말고도 유족들이 있다. 예를 들어 광복회가 어떤 독립운동가는 후손이 많고 어떤 분이 적지 않냐 그래서 원칙 정연하게 한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만 광복회원이 된다. 나머지는 독립유공자 유족이다. 유족만 7만 2천 명쯤 된다. 유족까지 합치면 또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여의도 연구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그간 만평을 최근까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꼭 한번 충고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의 힘이 국민이 아니라 친일의 힘으로 유지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윤씨 사건을 계기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김 회장은 윤 씨에 대해 그동안 친일 반민족의 뿌리를 둔 조직에서 꾸준히 활동했더라.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그 뒤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윤 씨가 국힘당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국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가 여의도 연구원인데, 윤 씨는 여의도 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평을 그려왔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씨 사건에 대해 국힘당은 친일의 힘으로 유지되는 정당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회장은 윤서인 사건은 윤서인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을 대응하는 풍토에 대해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말을 종합하면 명예훼손 위자료 비용이 독립운동가 후손 8,200명 1인당 100만 원에 82억 원, 또 후손의 유족 7만 2천 명의 1인당 100만 원 하면 720억,
이 둘을 더하면 802억이 나오는데요. 윤서인 씨,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모아놔야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면의 문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장 지금 막 진행 중인데도 네네네. 보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 사형 관련 얘기도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문제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여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촉발된 문제입니다. 이걸 오래 끈다든지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 사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어긋나는 그런 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 불통이라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영두 국힘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 회견 직후 회견 횟수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역대 최저라며 이같이 논평했는데요. 최 원내대변인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는 문 대통령의 답변은 가장 어이가 없었다면서 현장 방문은 권위주의 시절에서 보여주기 행정으로 쓰이던 방식이었다. 야당 원내대표가 몇 차례나 만나자고 해도 청와대 참모들 선에서 거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백스는 백신이 아니라 후진국 백신 배당 프로그램인데 2월에 받기로 했다는 답변도 의아했다면서 또 백신 도입 지연에 후회하지 않느냐는 외신기자 질문에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는 총리나 우리는 충분히 일찍 확보했다는 대통령이나 50보 100보였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 백신 효과가 낮다면 내년이 돼야 경제 손실이 복구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5.1%에도 한국은 3%대로 예측되는데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고 주장한다.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최영두 의원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정독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같은 걸 봤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전 비전과 대안 제시를 봤는데 국힘당은 비난거리만 보였나 봅니다. 이러니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소리만 듣는 거죠.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이례적인 사태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 부회장은 그 믿고 또 믿었던 정준영 판사의 배신에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 판사도 어찌 해볼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수가 읽히다 보니 자칫하면 자신도 날아가게 될 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집행유예가 아니면 법정 구속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전까지만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는데요. 저는 거기에 500원까지 걸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500원을 잃어도 기분이 아주 좋네요. 2년 6개월 실형. 그런데 사실 이것도 따져보면 이미 1년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징역이 되는데요. 군대에 다녀오는 기간에 해당하는 딱 18개월인 거죠. 그러고 보면 죄질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범죄 혐의에 대한 징역이 2년 6개월이 나온 건데요. 이게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법인가 싶습니다. 이로써 4년여를 끌고 왔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막 모든 게 마무리됐는데 박근혜 사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면일까요? 왜 이재용 사면 이야기는 안 합니까?